내일의 부 오메가 편 228페이지. 오일 쇼크는 미국 내에 극심한 물가 상승을 불러왔다. 미국의 연준 의장인 폴 볼거는 인플레 파이터라는 별명답게 미국의 기준 금리를 20%까지 올려버린다. 그리고 레이건 행정부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시행한다. 신자유주의 정책의 특징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시장 친화적이다. 미 상원 트럼프 감세안 가결, 법인세 35%에서 20%로 기업 불러들인다. 미국 연방 상원의회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핵심 공약으로 추진해온 대대적 감세 법안을 2일 전격 통과시켰다. 현행 35%인 법인세를 20%로 조정, 거의 반토막으로 깎아주는 내용이 담겼다. 개인소득세 최고세율도 39.6%에서 38.5%로 인하한다. 미 언론들은 이를 1986년 공화당 레이건 정부의 감세 이래 31년 만에 최대 규모 세제 개편으로 평가하고 있다. 당시 미 의회는 48%였던 법인세율을 36%로 낮추고 소득세율도 최고세율을 70%를 50%로 낮췄다. 이번 트럼프 표 감세는 이보다도 감세 규모가 훨씬 크고 전방위적이다. 레이건 행정부 시절 48%인 법인세를 36%로 낮추고 소득세율도 최고세율을 50%로 낮췄다. 최근 트럼프의 행보와 일치한다. 트럼프는 법인세를 20% 파격적으로 깎고 소득세율도 38.5%로 낮춘 바 있다. 그리고 그 정책은 효과를 발휘한다. 래퍼 곡선 실험한 레이건처럼 트럼프 감세로 경제 살릴까? 레이거노믹스를 가동했다. 당시 미국은 두 차례의 오일 쇼크로 물가 상승을 동반한 경기 침체인 스태그플레이션 양상이 나타나던 시기다. 레이거노믹스 덕분에 미국의 연평균 성장률은 지미 카터 대통령 시절의 2배가 넘는 1.8%로 치솟았다. 실업률은 80년 7.0%에서 88년 5.4%로 떨어졌고 인플레이션은 10.4%에서 4.2%로 내려왔다. 당시 미국은 소련과의 국방비 경쟁을 벌이며 재정 지출이 대폭 늘었다. 국내 총생산 대비 공공부채 비중은 레이건이 취임한 81년 1월 14.5%에서 퇴임한 89년 1월 31.5%로 2배 이상 커졌다. 그렇다면 레이건 정부 당시 기준금리를 올리고 세금을 낮춰 경기 부양을 한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1980년 멕시코와 1982년 브라질의 모라토리움을 시작으로 중남미 국가 거의 전체가 모라토리움을 선언할 정도로 위기를 겪었다. 근본적인 원인은 미국이 금리를 올림으로써 달러 유동성의 씨를 말려버렸기 때문이다. 즉,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국채로 엄청난 수익을 거둘 수 있도록 만들었고, 게다가 세금 정책과 재정 정책을 같이 써서 미국이 성장한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그러니 미국으로 돈이 몰릴 수밖에 없었다. 굳이
위험한 신흥국에 투자할 필요가 없었고 달러는 모두 미국으로 말머리를 돌리게 된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달러가 없으면 석유와 식량을 살 수 없다. 그러니 달러 유동성이 마른 남미 국가들은 모두 모라토리움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모라토리움 선언 배경에는 과도한 빚이 한몫했다. 남미는 철광석 등 원자재가 풍부하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국민 소득을 올릴 수 없다. 제조업을 발전시켜야 하는데 두 가지 방향이다. 첫째, 외자를 많이 유치해서 기술을 도입하고 수출을 하는 방법. 둘째, 자국에서 수입 대체화 전략을 쓰는 방법. 남미 국가들은 두 번째 방법으로 국가의 발전 모델을 계획한다. 첫 번째 방법인 외자를 유치하면 세계의 경기 변동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 세계 경제에 종속되는 것이므로 착취적인 자본주의의 수렁에 빠지게 된다. 이를 종속 이론이라 한다.